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팀 페리스 책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해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두 번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그렇다면 많이 밀려드는 과도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해서 걸러서 받아볼 것인가? 숙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진로를 바로 잡는 것? 진로를 바로 잡는 것? 팀 페리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상상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상상하시냐면 팀 페리스는 영업부에 있었고 그 영업부에서 15년, 20년 먼저 일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들여다봤대요. 그 순간 빨간 BMW 탄 대머리 아저씨가 상상이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너무 끔찍했대요. 여러분들도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윗분 상사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사, 이사급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게 아깝지 않다라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성장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대부분들은 회사를 만족하기보다는 변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잠재의식은 변화하고 안전하고 안식하지 않는 것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잡을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앞으로 1년 후에 1년까지도 아니고요. 당장에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 목표를 작성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도전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회사에 만족을 해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너무 끔찍하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모습으로 아직도 뭐 현장에 뛰어다녀야 되고 상사분들한테 꾸중을 들어야 되고 내가 너무 치열하게 살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고 돈은 돈대로 쓰이고 아이는 아이대로 놓치고 가정은 가정대로 놓친다라면은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나오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오시기 전에 꼭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며 어떤 식으로 기반을 잡을 건지에 대한 미리 설계가 되셔야 되세요. 설계가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왔을 때는 그거는 도전이 아니라요. 포기인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희열을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하면 너무 즐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 페리스가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이 있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적은 지루함이라는 거예요. 지루함. 지루함이 나 괜찮아 하는 순간 그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보다 더 무서워해야 되는 말이 지루함이에요. 나 지루한데 뭐 해야 되지? 이 정도 지루함도 참을만 하네. 라가 된다면 인생은 절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일주일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3개월 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면 그리고 6개월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꼭 실천하실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꿈 리스트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 꿈을 달성할지에 대해서 그 대신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꿈을 작성하실 때는요. 너무 허황되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도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꿈 리스트를 적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뭐뭐가 되기, 나는 영어 회화를 잘하게 되기, 그 다음에 뭐 나는 세계적인 정말 요리를 잘하는 꿈을 가지셨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하기 되기를 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 되기를 어떻게 하기로 바꾸냐면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6명을 초대해서 최고의 요리를 선물할 거야. 선물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다, 하기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거야.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중국인 동료 5분과 대화하기.
형태로 실행형 액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기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한 단계 할 때마다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하기로 바꾸시고 그 꿈 리스트를 짧게 3개월, 6개월 동안 작성해야 되는 것들로 순차적으로 이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팀 페리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장기간으로 계획을 하거나 멀리 있는 목표는 별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의 꿈 시간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로 작성을 하고 계신데요. 3개월에서 6개월을 짜는 이유는 먼 미래에 대해서는 가변석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행동을 미루는 변명의 핑곗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내가 2시간 만에 할 거를 와요 오늘 안에만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일에 몰두해서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끝낼 수 있고 저도 끝낼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본 경험들이 많아요. 마감기일이 닥치면은 정말 미친 듯이 써내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게 되면은 그걸 미친 듯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는다라는 거는 변명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난 이거보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야 돼라는 변명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길게 잡으시지 마시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짧게 잡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팀 페리스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팀 페리스가 단순함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4시간만 일하라는 주의잖아요. 그럼 4시간만 일한다? 4시간만을 일하기 위해서는 그럼 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팀 페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라. 시간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라. 시간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매 순간 일 때문에 안달복달하면서 매일같이 좀 더 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일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조금 더 일하기 위해서 절대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이치를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예전에 나는 양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걸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9 to 6에서 양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관리를 좀 더 철저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시간 단위로 내가 뭘 했는지 화장실 갔던 것까지 다 체크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에 다니면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8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일만 하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팀 페리스가 하는 얘기는 바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한 핑계로 자주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핑계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미루기 위해서 바쁘다라는 핑계를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는 거의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쭉 매겨보세요. 그 우선순위 중에서 팀 페리스는 그랬대요.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재고객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런데 그거는 나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 업무 도달,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고객들한테 연락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정리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회사에서 가서 정말 하는 일들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해. 난 이건 꼭 해야 되는 일들은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아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기 귀찮아서 이건 너무 머리를 써야 되니까 지금 말고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는 경우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조금 쉬운 업무 빨리 끝낼 수 있고 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린 정해진 시간에서 9 to 6를 살고 있고 그 회사에서 사회적 규칙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고 회사는 그 양으로 인해서 나의 성과를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4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취나 성공은 너무 불보듯이 뻔하지 않으세요? 매 순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사에서 성장을 하고 싶거나 내 자신에서 내 삶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뭐지? 그 리스트에서 꼭 해야 되는 거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회사에서 당신이 실제로 뭘 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승진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류를 들고 사무실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저 직은 엄청 바쁘군. 저 친구 승진시켜줘야 되겠어. 유감스럽지만 이런 행동은 뉴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뉴리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 근무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자기 사업을 하신다던가 자기 시간을 관리를 하신다던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뉴리치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한다는 말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쓸데없는 일 자체를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의 양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 일을 줄이고 그 대신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일을 줄이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회사든지 사람이라든지 개개인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동화 시스템이 당신의 업무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거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은 그러면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네, 내가 중요한 일들만 골라내고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은 제거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 효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과라는 것은 당신이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의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일을 하는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효과라는 것은 당신의 목표에 가까워지도록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효율이라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일해야지 시간 대비 효율적이야, 이게 효율적이야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도 무의식 가운데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잘 따져보셔야 되세요. 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들은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 좀 전에 적으신 나의 일 목록 중에서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몇 가지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닌다면 절대 나의 목표를 위한 일들만 하지 않을 거고 내 업무 외적인 부서 간의 합의라든지 아니면은 협업을 코업을 통해서 회사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합치거나 분리되거나 여러 업무들이 겹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을 제외하고 왜냐면 환경 탓은 하지 마세요.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부서 간의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든지 코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들은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목표와 관련 있는 일들만.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팀 페리스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효과적으로 일하라고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내 목표, 내 인생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잘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주어진 업무가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그거를 달성하고 재빨리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걸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면 효율을 따질 필요 없이 제거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명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치가 있다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 일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 일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 일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대 20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빌프레드 파레토가 1848년에 태어나서 1923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발명한 경제학 강의에서 파레토 법칙이 발견이 돼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건 80대 20의 법칙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부와 소득의 80%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론이죠. 파레토의 집 정원의 완두콩 80%가 그가 심은 20%에 의해서 생산된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완두콩이 그 80%는 내가 심은 20%에서 걷어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다른 이론에도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80%의 그러면 생산량은 우리의 20% 투입량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럼 두 번째로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서 나오는 거다.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8대 2의 법칙은 어떤 것들도 무수히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성과를 내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주 업무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 나의 이 성과는 주 업무, 나의 목표와 관련된 그 업무들로부터 업무 20%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결론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많은 업무 중에서 20%만이 정말 남겨둬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팀 페리스는 그랬대요. 일주일에 7일간 하루에 15시간을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면서 정규 근무 시간에는 국내 업무들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일본이나 뉴질랜드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12시까지 대기를 하고 전화 응대하고 메일을 보내고 잠재 고객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업무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대요. 정말 내가 이 상태로 그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이런 불행이 시작이 됐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8대 2의 법칙으로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익과 행복의 80%는 어떤 원인 20%에서 오는 것일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불행과 속상함과 이런 불운들이 그 80%는 어디서 오는지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사실은 지금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불만을 가지거나 불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 나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너무 불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신랑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내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고 항상 쫓겨다니는 삶들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정말 행복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불행한 순간들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내 손길이 필요할 때 가지 못하는 순간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이라든지 속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정말 너무 미친 듯이 미안하고 그리고 괴로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자 엄마가 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수입의
행복의 80%를 차지하는 그 20%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를 쭉 적어보세요. 데일리 리포트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일리 리포트를 적게 되면 저는 사실은 계속 규칙적인 삶들을 살기 때문에 어떤 변화무쌍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책을 읽거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것들은 정말 그건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분석적 제거 방법을 도입을 한 거죠. 분석해서 자신의 일을 분석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분석적 제거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쉽지 않은 방법을 택하셨어요. 95%의 고객을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대요. 네, 그리고 2%는 아예 잘라버리고 나머지 3% 고객만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분석해서 모방할 수 있는 상위 3%. 왜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양산이 가능해요. 양산이라는 말은 계속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객들의 패턴이나 수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징들이 뭔지를 분석을 하면 그 똑같은 모형으로 재설계가 가능하고 똑같이 이렇게 찍어내면서 양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고객들만 남겨놓고 모두 제거를 해버린 거죠. 제거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일하는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왜냐면 일은 양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9 to 6라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 리치라면 절대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일을 위해 일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정말 이게 회사의 성과, 나의 성과를 위해서 팀의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목록들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일이 미친 듯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때때로 SNS를 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한답시고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자기 힐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꼭 해야 되고 나의 성과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은 정말 4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줄이는 제거하는 작업들을 꼭 해주셔야 되시고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팀 페리스는 이 비생산적인 일을 모두 제거를 해버린 거죠. 골칫덩어리인 고객이 있었대요. 굉장히 골칫덩어리였대요. 그 2%의 고객 중에서 나의 불행을 만드는 80%가 그 고객들한테서 나왔대요. 나는 사업의 대가로 그들의 위협과 모욕, 시간을 잡아먹는 논쟁이라든지 장관설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나는 80대 20의 분석을 통해 이 두 고객이 하루 종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이라는 걸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욕을 막 뱉으면서 난 이 고객 때문에 정말 너무 참을 수가 없어. 내 자존심과 정신 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나 컸대요. 정말 미칠 것 같이 싫었대요. 그래서 과감히 제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를 다니시거나 주변 환경들을 보시면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거나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아주 사소한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거해버리세요. 제거하셔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당장에 그 돈을, 금액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제거하세요. 차단하세요. 차단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 차단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구나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구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너는 그러니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은 그냥 무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가 백만장자로 이뤄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신다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아 너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날이 꼭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장이 먼저시고요. 나를 불행하게 그리고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제거하시는 게 방법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나온 내용이 9 to 5에 대한 허상과 파킨슨의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 to 5의 허상, 9 to 5의 허상. 네. 오전 9시에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목표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8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그들은 똑같은 시간표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사에 출근해서 9 to 6, 우리 한국 실정은 9 to 5가 아니라 6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시간을 때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똑같은 시간표를 채우는 듯 채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간표는 사회 공동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양에 의한 결과 측정 방식이라는 거죠. 양에 의해서 결과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원하는 시간에 여행도 갈 수가 없고 원하는 돈도 마음대로 벌 수가 없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그런 회사에 얽매였을 때 정말 행복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9 to 6인 이런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변화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걸 고민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기업에서 일을 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가 기질을 타고날 수도 있고 운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거를 도전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한평생 9 to 6로 회사를 위해서 먹여 살리거나 회사를 위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그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뭔가가 있진 않잖아요. 정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일하는 게 삶의 목표야 라는 사람들은요. 시간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일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시간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택하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라든지 아이를 케어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본인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드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키워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있고 네가 얼마나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는 게 부모예요. 부모가 선배이기 때문에 인생 선배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잘못됐을 때 궁금할 때 물어볼 때 답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더 성장하셔야 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9 to 6의 삶이 너무 끔찍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사와 집이 가까워서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삶이 나를 순간적인 안전 상태, 안전지대에 놓여줄 수는 있지만 이걸 평생 내가 이 안전지대에서 케어받는 공간에서 지내실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독립을 하셔야 되시고 언젠가는 그 조직으로부터 나오셔야 되시고 그 조직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 뭔가를 발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쌓고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설 곳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팀 페리스는 9 to 6라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갇혀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행을 만드는 그 2% 고객들을 제거를 해버린 거죠. 백만장자처럼 살 수 있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백만장자로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일주일에 8시간 일하는 것도 너무 많대요. 일주일에 8시간 일하는 것도 너무 많다. 난 지금 당장 당신이 나를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당신이 나를 믿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장에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저 우리가 서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일해야 할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채워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채워서 일한다는 거예요. 만약 일해야 하는 시간이 15시간이면 우리는 15시간을 채워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8시간에 일할 거를 15시간에 채워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4시간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꼭 중요한 일, 내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리스트들로 4시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파킨슨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감 시간에 임박했을 때 불가사의하게도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업무를 이뤄낸다라는 거죠. 저희 마감 시간 제안서 마감일이야. 그러면 마감 시간에 정말 미친 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 제안서를 완성해서 내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제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불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법칙을 따랐다는 거예요. 정말 매우 흥미롭게도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역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첫 번째,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한다. 80대 20의 법칙이죠. 네,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인다. 파킨슨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을 하고요.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적으로 정말 미친 듯이 달릴 수 있어요. 시간을 제한해서 두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라는 것들을 좀 써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내가 1분 1초를 어떻게 쓰고 있지? 이렇게까지는 진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러프하게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자기 성과는 어떤 식으로 내고 그럼 짜투리 시간,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나 너무 바빠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남는 시간이 없을까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2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다. 수입의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걸러내고 그 이들이 아주 짧고 분명한 마감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네, 내가 중요한 일을 무엇인지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중요한 일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와 효율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효과가 있는 일이야? 그 효과가 있는 일일 때만 효율을 따지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럴 때만 효율을 따지라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기 싫을 때는 택배 포장을 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몇 가지 약속을 잡는다든가 회의를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실패하거나 거절당할 가능성 때문에 거북하게 느끼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이게 주로 실패하거나 거절당할 가능성 때문에 거북하게 느껴지는 더 중요한 일들을 미루긴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고 계세요. 정말 이거 당장에 귀찮은 거예요. 이 일을 하기가.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잘 안 적힐 것 같아. 그럼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일들만 하셔야 되시고 그 일들을 짧은 시간에 빨리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오늘 한 유일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하루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일이 내가 한 일 중에 유일한 일이야. 나 만족할 수 있어? 내가 오늘 한 일 중에서 유일한 일이야. 너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해보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전날 저녁에 내일 해야 되는 목록을 작성을 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고요. 2개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 페리스는 거창하게 컴퓨터에 적지 않았대요. 컴퓨터에 적는 순간 일의 목록이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 적지 않고 내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할 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5cm, 9cm 이렇게 여러분들 넘기는 메모장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다이어리에 항상 일 목록을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나를 위한 것들은 어떤 게 있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가족들을 위한 시간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 했을 때 저는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꽉 차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내가 오늘 했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절대로 2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대요. 하루에 끝마칠 중요한 일은 절대로 2가지는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메모장에 적으시고요. 수시로 꺼내보세요. 나 이거 했나? 이거 했나? 이런 식으로 전날 적으시고 다음날 꺼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일정 알람을 설정하여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라.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해요. 저는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모니터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쪽지를 붙고 꿈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붙여놓고 보기는 하지만 알람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전 타임에 기상 시간에는 그냥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 몇 시 아이들, 7시 아이들을 깨우는데 7시에 깨울 때는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 7시 아이들과 깨우고 그 다음에 8시 반까지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은 8시 반이 되면은 알람이 또 울려요. 저는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언제쯤 되면은 내가 책을 읽고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가 되면은 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몇 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거를 매일같이 알람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쩜 아이들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시기 오기 전에 얼른 많이 데리고 놀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시라면 네, 토요일, 일요일말은 아이들에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놀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서 팀 페리스가 또 하나의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정보를 끊어라. 과도한 정보를 끊어라. 정보가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분명하다. 정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정말 불필요한 정보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팀 페리스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해서 쓰는 정보들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 말에 어떤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정보를 서치를 했어요.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게 쓰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스르르르 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보가 너무 과도해서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 페리스는 단순함의 힘이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과도한 정보를 쓰지 마라. 팀 페리스가 나는 뉴스를 전혀 보지 않는다. 지난 5년간 런던의 스탠드테스 공원에서 딱 한 번 신문을 샀는데 그것도 다이어트 펩시를 살 때 할인받기 위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선택적 무지가 되라는 거죠. 선택적 무지가 되라는 겁니다. 선택적 무지가 되어라. 여기서부터 나는 당신에게 선택적 무지를 해갈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는 행복이기도 하고 게다가 실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정보를 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웹서핑 하는 것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웹서핑을 하지 않은 무의식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매일같이 자기는 너무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저만 믿고 그러지 마시고 딱 일주일만 한번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만 써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의 문제점이 바로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대요. 유튜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옆에 관련 유튜브가 계속 뜨거든요. 그럼 그것도 연달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정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봤더니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인데? 아, 이거 조금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아, 생각의 힘? 좋아. 그럼 이 책을 빌려서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정보였지만 나한테 도움은 됐지만 지금 당장에 쓰지 않으면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쓰지 않으면 그 정보는 잊혀지거나 아예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지 않는다고 해서 선택적 무지를 택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정보까지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이제 간헐적으로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시간 관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 또한 그러면서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고 자기 개발할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팀 페리스는 예로 이런 걸 드러났어요.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베를린에 머물던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를 했다. 나는 단 몇 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그 사람들 분석하고 정보 모으고 이런데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팀 페리스는 몇 시간 만에 그게 끝났대요. 어떻게 끝냈냐면 첫 번째로 한 거는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의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들이 누구에게 왜 투표를 하는지 물어봤대요. 이 사람은 가치관이 비슷하니까 그들도 투표하는 비율이 비슷할 거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거기에다가 투표를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 따라서 나는 미국 언론에서 벗어나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베를린의 친구들에게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당신들은 어떻게 판단하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한번 봤대요. 이게 다였대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리서치해서 요약을 해준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모으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일하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투표를 했다라고요. 근데 우리 나라에서 우리 실정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는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선택적 무지를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적 무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넘쳐나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선택적 무지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팀 페리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이 정보를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확실히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나는 이 정보를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확실히 쓸 거야? 이 정보 중요한 일에 지금 당장 확실히 쓰는 거야?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죠. 어떤 일에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당장 일어날 일이어야 하며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당장과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나온다면 그 정보는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그 정보는 당장 쓰지도 않고 그 중요한 일에 쓰이지 않거나 쓰일 기회를 얻기 전에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여지지도 않고 중요한 일에 쓰기 전에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기 전에 잊혀져 버려요. 여러분들 자료 막 모아놨다가 그거 쓰실 것 같죠? 안 써요. 저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으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읽고 있어요. 정말 내가 쓸 것 같은 자료들을 이어서 이건 내용 너무 좋아 라고 네, 자료를 다 다운받아 놨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택적 무지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전달해 드릴 건데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여러분 9 to 6에서 정말 삶이 행복하시다면 그 삶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나에게 진취적이고 백만장자의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8대 2의 법칙, 80대 20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 그 다음에 정보의 무지 이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 선택하시고 행복한 부자 엄마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